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불편해진다는 것보다 마음이 자꾸 움츠러든다는 걸 뜻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잘 넘기던 일에 자꾸 상처받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오래 머물게 되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가 두려워지는 날도 많아지죠. 하지만 마음 하나만 잘 단단히 세워도 그 어떤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를 진짜 사례를 통해 함께 나누어 봅니다. 1. 나이 들수록 남 탓은 줄이세요. 60대 초반의 김정자 씨는 늘 억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남편 때문이야. 젊었을 때 조금만 도와줬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지. 직장에서 나를 인정 안 해준 상사,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것도 다 내가 너무 잘해준 탓이지.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과의 통화에서도 항상 누군가를 탓했습니다. 남편, 자녀, 친구, 사회, 심지어는 시대의 흐름까지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잠시 후 정자 씨의 얼굴엔 더 깊은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공감해주지 않았고 사람들도 점점 그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죠. 한 친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말이야, 매번 그런 얘기만 들으면 듣는 사람도 좀 지치거든. 정자 씨는 처음엔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힘들다는데 왜 내 말을 못 받아주는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손주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항상 대화가 남 탓으로 흘러가서 가족들이 피곤해해요. 좋은 날이니까 즐겁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 말은 정자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와의 대화를 버거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 씨는 매일 작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 탓하는 말 대신 내가 너무 기대했구나. 내가 말을 돌려서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적기 시작했죠. 조금씩 그녀의 말에는 여유가 생기고 자책도 원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자녀들도 다시 정자 씨를 조금씩 편안한 대화 상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며 이래서 안 됐다는 이유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남 탓이라는 형태로 반복된다면 결국 스스로 외로워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용기.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2. 나이 들수록 뒷담화는 멀리하세요. 이순자 씨는 6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의 여성입니다. 동네 복지관의 수공예 모임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듯 보였지만 그 모임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순자 언니는 처음엔 다정한데 어느 순간엔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지난번엔 누가 딸이 결혼을 못한다고 걱정하던 걸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느새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조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임 안에서도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순자 씨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걱정돼서 그런 거야. 다들 아는 사이니까 얘기해도 되는 줄 알았지. 하지만 그녀의 말들은 항상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고 그 속엔 은근한 판단과 비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킨 건 그녀와 오랜 친구였던 명숙 씨의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순자야, 혹시 우리 얘기도 다른 데서 그렇게 하니? 아니, 넌 나랑 친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자긴 너랑 친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얘기도 함부로 못하겠더라. 그 말은 순자 씨의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말수가 줄었고 대화 중에도 그건 직접 들어봐야 알지. 나는 잘 모르겠네라며 상대방을 평하지 않고 넘기기 시작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다시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회원이 말했죠. 순자 선생님이 계셔서 여기 분위기가 참 따뜻하네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을 줄였을 뿐인데 내가 더 편해졌다는 걸 처음 실감했기 때문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언어의 힘은 더 커집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멀어지게도 만들 수 있죠. 뒷담화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때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이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을까? 를 스스로 묻는다면 우리는 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 나이 들수록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이영석 씨는 은퇴 후 가족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부부가 집에 와도 오래 머물지 않고 며느리는 식사 중에도 말을 아끼곤 했죠. 영석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말 한마디 붙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는 자식들 문제라면 늘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들의 진로 문제, 손주의 교육 방식, 집안일 처리까지 작은 일에도 자신의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건 아직 어려서 그래.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나도 해봤어라며 말을 막아버렸죠. 한 번은 손주 교육 문제로 아들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생각이 있고 지금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제발 좀 믿어주시고 저희 방식도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영석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말이 마음속을 파고들었죠.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말에 억눌려 살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도 틀릴 수 있어요. 제 생각도 좀 들어주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도 잠시 멈추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뭐니? 라고 묻는 식으로 말의 방향을 바꿨죠. 어느 날 며느리가 식사 중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아버지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 말에 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의 경험만큼 내려놓을 줄 아는 힘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름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진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4. 나이 들수록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박정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에 바쁘고 자신은 점점 외로운 일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말벗 하나 없는 이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밥 먹는 게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정희 씨는 자주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누가 혼자 지내지 말고 동네 복지관이라도 나가보세요 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그런 데까지 다니며 살고 싶지 않아. 남한테 기대면 더 비참해져. 나이 먹으면 다 혼자 사는 거지 뭘. 그녀는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혼자 잘 사는 것이 자존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고 어느 날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죠. 입원 중 병실에 함께 있던 또래 여성이 자신처럼 혼자 사는 삶을 살다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혼밥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며 활짝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 끼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어요. 꼭 마음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나도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퇴원 후 조심스레 동네 작은 북카페에서 운영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 모임에 가보았고 그 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과 요즘 날씨 참 좋죠? 라는 말 한마디를 주고받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람으로 채워야 하더라고요. 혼자 살아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더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외로움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댄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5.
나이 들수록 지금 이 순간을 미루지 마세요. 김영란 씨는 평생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대학만 보내고 나면 여행 가야지. 남편 정년하면 같이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시간 좀 생기면 내 건강도 좀 챙겨야지.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시점은 항상 조금씩 뒤로 밀렸고, 아이들은 멀리 취직했고, 남편은 은퇴와 동시에 건강이 나빠졌고, 자신은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병원부터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언제나 나중에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구나.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 영란 씨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하루에 1시간씩 공원 산책을 나갔죠.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먼 바다로 떠나야 인생을 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한 끼를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는 걸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늦은 오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보고 싶었던 책 한 권 읽기, 어릴 적 좋아하던 노래 다시 듣기. 그 모든 것이 삶을 지금 여기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흐릿해지고 주변의 사람이 하나둘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나중은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이 나중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진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남겨두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바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이 글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 쉼터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공간이 여러분 마음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